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해서 러시아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밤에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휴전 조건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육군이 어제 충돌 사고 여파로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경기도 양주에서 육군 무인기가 헬기랑 부딪히면서 다 타버렸잖아요. 왜 그런 건지 나왔나요, 결과가? 지금 이제 육군에서 육군 정보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양주에 있는 가남리 비행장이라고 하는데요. 육군에서 운용하는 거니까 대부분 이제 헬기들이 그쪽에서 이제 운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FS, 그러니까 프리덤 실드 훈련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군 작전사령부에서 운용하는 무인기가 있어요. 예. 그 무인기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도입한 헤론이라고 하는 무인기인데 그게 이제 지상 정찰을 다 하고 이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지금 거기 헬기하고 부딪혔거든요. 예. 그래서 헬기 한 대는 전소가 되고 다른 헬기 한 대도 조금 이렇게 좀 결함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 하나는 조작이 이제 오류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 무인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조작을 잘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숙달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헤론이라고 하는 이 무인기는 이스라엘에서 세 대를 들려왔는데 작년 8월 달인가에는 북한이 이제 집회에서 교란 공격 때문에 오다가 이제 추락을 해서 그때 한 대 손실이 됐고 한 대는 예. 지금 부품 정비 중에 있어서 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들어온 지도 벌써 꽤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육군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아마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헤론 세 대 중 두 대가 추락 고장으로 운용 불가 네네. 상태인데 이제 이게 군이 대북 정찰을 위해서 도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북 정찰에 좀 빈틈이 생기진 않을까요? 저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빈틈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정찰 위성도 지금 2기가 운용이 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호크라고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고고도 정찰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한 20km 정도 위에 떠가지고 지상 30cm까지 이제 다 잡아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확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군이 운용하는 정찰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휴전선을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가면서 북한에 대한 그 전략 정보, 전술 정보들을 이제 획득을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대, 사단, 군단 이런 부대도 다 무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무인기들은 대부분 정찰용입니다. 근데 대대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한 400여 대가 되고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한 50여 대. 그리고 또 군단급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0여 대. 그러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게 물론 그러면은 뭐 세대 없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정찰기 다시 이제 군단급, 사단급, 대대급까지 쭉 무인기 이것들이 촘촘하게 우리가 정보를 이제 획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사고가 왜 불안하냐면 지난 6일에도 포천 일대에서 민거 폭사고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더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서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조종사 자격은 유지를 하되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과를. 글쎄 이제 조종사 한 명을 길러내는데 이게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예. 10억, 20억씩 막 들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편대장 역할을 했던 일본 조종사 같은 경우는 비행 시간만 200시간이에요. 예.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번기 같은 경우에도 100시간이라 된단 말이죠. 근데 어찌 됐든 1번기 조종사가 잘못 입력을 이제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공군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예. 그러나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리고 이제 주변의 시선도 생각해야 되고 남북이 또 대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게 키워낸 그런 인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이제 공군본부에서 최종적으로 뭐 정지만 시킬지 그렇지 않으면 해임을 시킬지 모르겠는데 예.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은 해보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겠네요. 예. 네, 저희 주제를 바꿔서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게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연구소의 보안 문제다라고 정부가 좀 선을 긋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배경을 좀 들어보면 굉장히 좀 첩보 영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물어는 받겠죠. 물어봤을 때 미국이 얘기해 준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의심은 남아 있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올해 1월 초에 지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월 8일 날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원자력 수출 협력 MOU를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가느냐 하면은 한국의 외교부 장관, 한국의 산자부 장관,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무부 장관,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 물론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때 가서 사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더 큰 것은 1월 17일 날 웨스팅하우스, 우리 이제 수력 원자력 발전소에 뭐 지식 재산권을 가지니 안 가지니 뭐 해가지고 계속 싸웠던 거 있잖아요. 우리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도 분쟁이 해결이 끝났거든요. 1월 17일 날. 그럼 한번 보세요. 1월 8일 날 MOU 체결하고 1월 17일 날 그랬는데 그런데 1월 초에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어? 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런데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거기 소위 말해서 미국의 이런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연구소가 한 17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하도급체로 일하는 사람이 원자로와 관련된 설계도를 가지고 무슨 한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그게 1, 2년 전이다. 말이 그렇지 1, 2년 전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10년 전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럼 1년 전이다, 6개월 전이다 뭐 이런 식인 왜 1년, 2년 전에 거를 지금 얘기하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뭐 불편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올해 1월 달에 이걸 지정을 하고 왜 한국에다가 안 알려줬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기본 이 사건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원자로 설계로를 가지고 있었던 그건 있지만 그거보다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염려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도 한국이 민간 국가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민간 국가로 분류됐던 것은 1979년도에 12.12 사건과 1980년도에 5.18이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민간 국가로 분류가 됐다가 우리가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그리고 탈냉전이 되고 남북한 간의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고 남북한 간의 그 비핵 선언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1993년도에 1차로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과학기술부 장관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해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제해 줬는데 그게 1994년 7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역사성을 이렇게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한국의 그런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일부러 자신들은 이제 끝나는 순간이잖아요. 그걸 안 알려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공화당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물어보니까 알려주긴 했는데 알려준 것이 결국은 그렇게 하도급 업체 직원이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감 국가로 분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지금 공화당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민주당이든 지금의 공화당이든 어찌됐든 이것이 정치 상황하고 연결해서 대한민국에 알려주면 그것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정치 관여를 하고 주권에 개입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어봤을 때도 굉장히 외교적으로 저는 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치적인 또 민감도가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 다 떠나서 그 설계도가 그렇게 중요도가 있는 거였는지. 그럼요. 설계도는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 저쪽에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크 원전 그거 우리가 다 설계해 가지고 거기 시공해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설계 시공 뭐
다 감리 다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그 모형, 똑같은 이제 유행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하면 필요가 없는데 또 다른 유행이고 또 좀 더 뭐 발전된 그런 설계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욕심은 누구한테나 있죠. 누구한테나 있는데 이 지금 하도급 법체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얘기도 안 해줬어요. 이제 이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서 한국 사회에 한국이 민간 국가로 분류가 됐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미국에 있는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 한국의 카운터파트로 있는 우리나라의 연구소나 또는 연구원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희 나라가 거기 민간 국가로 분류됐는데 너 알고 있느냐? 앞으로 이제 협력도 해야 되고 같이 공동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됐고 오늘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설계도 자체는 그것이 뭐 어떤 종류의 설계도든지 간에 설계도 자체는 중요하죠. 그게 한국이 정말 필요로 했느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이런 거죠. 그 하도급 업체에 있었던 사람이 한국에 이게 정부인지 연구소인지는 모르지만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국의 정부든 한국의 연구소나 연구원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됐다라고 자신들은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민간 국가로 분류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 민간 국가에 포함된 국가들에 대해서 다음 달 15일부터 뭐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더 까다로운 절차로 미국과 뭐 교류를 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내일 가서 미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가서 그러면 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다면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가 된다는데 그 전에 이 사안을 풀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좀 빼주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산자부 장관이 사실상 미국 갔다 온 지가 한 2주 남짓 예. 될 거예요. 네. 거기 가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상무부 장관도 만나고 예. 미국 백악관에 있는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USTR 미국 이제 무역 대표부죠. 예. 무역 대표부 대표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관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왔어요. 네. 근데 그때 갔을 때 에너지부 장관은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번에 가게 되면 에너지부 장관 만나는데 우리 여기 민간 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주시오. 그 얘기만 달랑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장관이 갔는데. 예.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에너지부 장관한테 가면은 에너지부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뭐겠어요?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는 거기 가스전 에너지. 개발하는 거 그거 저기 뭐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이 수조 달러 들어서 예. 여기에 뭐 한 대더라 뭐 직접 공개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서 우리 여기 참여할게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저기 바라크 원전 이런 기술들도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에 원전 이제 건설 붐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싹쓸이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는데 미국이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한국하고 이거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면 이걸 이제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같이 들어가자. 그거 양해각서 지난번에 체결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예.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연구원 그것도 우리나라 연구원도 아니고 그 사람이 1, 2년 전에 한 것 가지고 이걸 민간 국가에 포함됐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에너지부 장관이 아주 파워가 있는 사람이면 좋아. 그러면 빼줄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군함 같아요. 이게 뭘 털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려요. 예, 생각보다. 이게 무슨 뭐 쉑쉑이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이게 좀 필요하다.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거래의 달인이니까 또 요걸 가지고
우리 한국하고 뭘 하는데 칩으로 사용할 그런 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자부 장관이 간다는 것 자체는 미국으로 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대 분수령을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이제 오늘 안에 전화 통화를 가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미국 측의 의도는 충분히 간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미국과 이제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휴전안에 좀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 전화는 그렇게 10분, 20분 만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 아주 왜 그러냐면은 결판을 내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길어지게 될 텐데 지금 휴전안이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휴전안이 다 만들어졌으면은 결판을 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었던 30일 휴전에 대해서도 11일 날 이거 서로 합의했는데 그거 빨리 러시아 보고 받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립화 시켜라. 그리고 나 여태껏 빼앗은 땅 절대로 이거 돌려주지 못한다. 그리고 무슨 뭐 나토나 또 무슨 뭐 유럽 군인들이 우리가 빼앗은 땅 쪽으로 와서 무슨 뭐 PKO를 한다고? 안 돼. 이게 지금 얘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이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크게 보면 이 나토의 우크라이나 가입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거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재산 분할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빼앗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해당되는 거 다 가져갈 거냐? 일부만 가져갈 거지 하는 재산 분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포리자에 가면 자포리자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체에 15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중에 자포리자 6개가 있어요. 예. 이걸 지금 러시아가 뺏어갔거든요. 요거를 돌려줄 거냐 안 돌려줄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나토 들어가는 거 완전히 배제했어. 그리고 저기 중립하는 거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중립화되는 거 아니냐. 대신에 너 영토 좀 양보해라. 양보하는데 동부 동반서 위에 거 가져가. 크림반도 니들 옛날에 있었던 거 그거 가져가. 좋아. 대신에 니들이 새로 빼앗았다라고 생각하는 자포리자고 헤르손 지역 그것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내륙국가 되는데 그거는 니들이 양보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 가지고 오늘 전화 통을 아마 붙들고서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뭐 필요하면 4시간까지 할 거예요. 양쪽 대통령 다 스피커 폰 펴놓고 양쪽에 그 국가보좌관, 안보보좌관, 외무부 장관 다 앉혀놓고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길지는 이제 두고는 봐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결론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결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지금 장담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쨌든 러시아가 시간을 끄는 거는 네.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서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신을 많이 도와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 때 그거 자체가 러시아를 엄청나게 도와준 결과가 됐고 그 결과로 무기 지원 안 해준다, 정부 지원 안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쿠르스크 지역이 전부 다 탈환 위기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예. 원래는 서울 면적의 이제 2배까지 우크라이나가 확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80제곱킬로미터니까 말이 그렇지 80제곱킬로미터는 가로 세로 8km, 10km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거 이제 빼앗고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그 지역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협상 카드마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시간을 더 끌면 끌수록 나한테는 유리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협상을 이제 두 사람이 해요. 이 사람은 빨리 하고 싶다. 나 야 여기 저기 빨리 팔아. 그 부동산 그 아파트 빨리 팔아. 네. 아니야 나는 내 돈 올라갈 때까지 나는 못 팔아.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급해. 내일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여기서 애들 학교도 보내고 해야 돼.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돈 많이 주고 죽어야죠. 들어갈 수밖에 예. 없어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게 꼭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이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 트럼프가 조급해하면 할수록 자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푸틴의 생각이에요. 그럼 오늘의 전화 통화만으로는 만약에 전화 통화 한다면 네. 전화 통화만으로는 지금 크루스트가 그렇게 다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화만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수도 있죠. 예.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언제쯤 러시아를 방문하겠냐고 예. 물어봤을 때 5월 9일 날 전성절 날 참석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5월 9일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있다가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면 더 예. 빨리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급한 것은 푸틴이 아니고 결국 트럼프가 돼버리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손해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유럽 국가 26개국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고 거기서 성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네. 트럼프 말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라. 이게 이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유럽연합의 외교부 장관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었죠. 예. 그러니까 모르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가단성이 있는 사람이고 네.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막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은 뭐 전 세계 어떤 지도자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추진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건 조금 더 뭐 오늘만 지나면 몇 시간 있으면 이제 할 거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결과가 나오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외교안보도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